옥내 소화전 설비를 개발했어요. 이건 사람의 손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안 꺼지는 거죠. 스프링클러는요, 자동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불이 꺼져요. 습식을 만들었어요. 겨울철에 안 꺼지더라고요. 얼어서. 배관 안에 얼음이 있으니까 이 얼음이 언제 녹아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랭지나 겨울철에. 그래서 건식을 만들었어요. 가압수 대신에 압축 공기를 넣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헤드 터지니까 공기만 슉슉 나오고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압축 공기가 1분 이상 나오면 안 꺼진다라는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건식은 1분 이내에 압축 공기가 헤드에서 나오고 물이 그 다음에 나와야지 불이 꺼진다라는 건식 설비를 시험할 때 1분 이내에 말단 시험 밸브에서, 즉 개방형 헤드 또는 반사표면 프레임이 제거된 오리피스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어디에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은 안 하거든요. 준비작동식은 감지기가 동작했어요. 밸브까지 있던 물이 헤드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건식, 화진하면 바로 습식, 헤드 터지면 바로 물, 이렇게 1분 지연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연 시간을 개선한 게 준비작동식이라고요. 그러면 일제살수식은 왜 생겼냐? 불이 안 꺼지니까 일제살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불이 안 꺼지냐?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른 곳, 기류가 존재하는 곳, 그리고 높은 곳. 무대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개방형 헤드를 쓸 것이라고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대부는 높은 장소고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는 기류가 존재하는 장소예요. 그럼 포는 왜 개발이 됐냐? 일반 화재는 스프링클러로 불이 꺼지는데 기름 화재는 화재가 확대되더란 얘기죠. 왜요? 물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된 게 포예요. 그래서 포는 가벼운 물이에요. 주성분이 물입니다. 물 플러스 포소화 약제예요. 3%, 6%, 1%, 1.5%, 2%. 포소화 약제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높은 게 6%예요. 포소화 약제 비율이. 그럼 94%가 뭐예요? 물이거든요. 그래서 포 수용액, 포, 이게 물이 94%라고요. 최소가, 그럼 최대는요? 물이 99%예요. 그래서 가벼운 물이에요, 얘는. 그런 개념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원, 포워터. 얘는 물을 방사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능을 가지고요. 포수용액이다 그러면 포헤드의 기능을 가져요. 그럼 얘는 겸용이에요. 그리고 비쌉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요즘 생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에만 있는 거예요. 개수 곱하기 75 곱하기 10분. 이게 뭐예요? 수원 계산법이에요. 그러면 10분을 뺐어요. 뭘까요? 토출량이죠. 200제곱미터 내에 설치된 개수. 그러면 기준 면적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2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옥내포 소화전 방식 또는 포호스릴 방식인데요. 얘는 옥내 소화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가요? 포가 나가는 거예요. 옥내 관창 있죠? 옥내 관창하고 다른 관창이에요. 포 관창이죠, 어떻게 보면. 옥내 포 관창.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든 포 헤드든 옥내 포 소화전 노즐, 즉 관창이든 다 공통이 뭔가 하면요,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포 수용액하고 공기하고 만나서 포가 되는 거죠. 200제곱미터 이하는 개수 곱하기 230, 200제곱미터 초과는 개수 곱하기 300리터 퍼분, 5개 이상은 5개.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0분이라는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수원이 되겠죠. 근데 수원은 이하랑 초과랑 구분하지 않아요. 수원은 무조건 300 곱하기 20분에서 개수 곱하기 6세제곱미터라. 그러면 좀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수원은 이하 초과로 나누지 않아요. 약제는 나누는데 약제는 또 이상하게 나눠요. 미만 이상으로 나눠요. 포 쪽에서 보기에는 언밸런스한 게 많아요. 좀 전기가 일목요연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평창비는 포
포수용액 최적분의 포최적.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은 저발포, 80 이상 1000 미만인 것은 고발포. 오, 반갑죠? 약제편에 있었으니까. 약제편은 조금 더 나가서 80 이상 250 미만은 1종 기계포, 250 이상 500 미만은 2종 기계포, 500 이상 1000 미만은 3종 기계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인데요. 포가 나가게 하는 방법. 평상시에 막혀있다가 나가게 하려면 뭔가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감지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감지용 헤드, 즉 폐쇄형 헤드가 화재 나면 헤드가 터지잖아요. 무슨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기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경우 또 하나가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 있어요. 자, 20제곱미터마다 하나씩을 설치해야 돼요. 그럼 감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화 탐지 설비의 기준을 준용을 합니다. 싼 감지기를 할 때는 2배 이상을 설치해야 돼요. 2회로 이상을 설치하는 교차열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선 감지기를 썼을 때? 신뢰도가 낮은 감지기를 썼을 때. 그 감지기가 뭐냐? 정원식, 차동식, 보상식, 광전식, 이온화식 이런 5개 감지기입니다.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수량인데요. 8제곱미터마다 하나, 포헤드는 9제곱미터마다 하나씩. 포헤드 글자 수가 몇 개예요? 3글자. 33은 9제곱미터. 헤드를 빼면 글자 수가 몇 개예요? 8개. 그래서 8제곱미터. 9자는 3하고 관계 있어요. 3, 3은 9라는. 그래서 1301 있죠. 1301. 1301에 3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301은 9하고 많은 관계를 합니다. 1301의 충전비가 0.9 이상 1.6 이하. 그리고 1301의 분사에 대해서의 방사 압력이 0.9 메가파스칼 이상. 포헤드의 수어는요, 조금 전에는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에 나왔었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개수 곱하기 75 곱하기 10분이었는데, 얘는 면적 곱하기 이러한 수치들 곱하기 10분이에요. 10분은 똑같아요. 포헤드나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나. 포는 시간이 10분하고 20분이 있는데요. 포소화전, 포호스릴 20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0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5, 8, 3.7. 이 약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차고 주차장, 항공경락고 달라지지 않는 거, 특수가연물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정포 방출구의 수원 전역 방출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런 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1형, 2형, 특형, 3형, 4형 또는 3형은 표면하 주입식, 4형은 반표면하 주입식 이런 것들. 이걸 이제 고정포 방출구라 하고요. 관포 최저 곱하기 1한 수치인데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80 이상 250 미만. 이게 무슨 기계포예요? 제1종, 제2종, 제3종 기계포. 그죠? 항공기 경락고 2.0, 0.5, 0.29인데 저는 이것을 0은 그냥 무시하고요. 2, 5, 2, 9 이렇게 외워요. 2, 5, 2, 9 이렇게 외운다고요. 그리고 이 0.5, 0.29에다가 요 두 번째 그룹 있죠.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에 0.555를 곱하면 두 번째 그룹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에다가 0.625, 6월 25일 0.625를 곱하면 세 번째 그룹의 수치가 돼요. 이 수치가 외우기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죠? 이게 실기에서 출제가 됐어요. 17회 실기에. 그리고 이거요. 5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이것도 실기에 출제가 됐어요.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처음으로. 야, 이게 설마 이런 거 뭐 다 빼는 거예요. 화재 안전기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요령을 피는 거죠. 좀 적게 공부하려고. 적게 공부했으니까 불합격이 또 되는 거고. 고정포 방출구의 수원 국소 방출 방식이에요. 얘는 방호 면적 곱하기 방호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1분당 방출량 곱하기
10분인데요. 특수는 3, 기타는 2. 방호 면적은 높이의 3배 가로 1m 미만의 경우는 1m 가로 닫고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뭐 이런 정의가 있어요. 관포체적은 방호 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최적, 이런 화재 안전 기준 상의 정의가 있다고요. 수원 펌프 주변에 부합 흡입 방식이다, 정합 흡입 방식에 따라서 뭐 충합 펌프, 또 성능 시험 배관, 순환 배관, 뭐 있잖아요, 그죠? 리립 밸브, 그죠? 충합 펌프, 수압 개표 장치, 압력 스위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똑같아요. 펌프 실에 있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얘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벤츄리에 벤츄리가 있고 이렇게 약재 저장 탱크가 있어요. 이거는 라인 프로포션이에요. 라인 프로포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 안에 이중 탱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라인이 한 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프레자 프로포셔널 방식이에요. 이걸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프레자 프로포셔널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왜 제가 지우는가 하면요, 색칠을 좀 잘못해서, 바깥에 이제 물이 있고요, 안쪽에 약재가 있어요. 약재가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그리고 물이 이렇게, 그리고 약재는 이렇게, 그래서 3%다. 얘가 3%다. 3% 수성막포다. 6% 수성막포다. 그러면 이제 6% 달라지겠죠. 3% 수성막포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얼마? 3이 올라가요. 3.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얼마? 3이에요. 3.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는 물은 얼마면 돼요? 97. 그죠? 그럼 여기에서 3, 여기에서 얼마가 가야 돼요? 97이 가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혼합이 돼요? 97대 3으로 혼합이 되는 거죠. 혼합 비율이. 만일에 6%다 그러면 94. 그죠? 자, 3%가 나갑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겠어요? 이쪽으로. 뭔가가 들어오겠어요? 뭐예요? 물이 들어오죠. 얼마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나가는 만큼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3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97이 가야 됩니까? 100이 가야 됩니까? 100이 가야죠. 그죠? 100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얼마를 넣어놔야 될까요? 100%를 넣어놔야죠. 100%. 그죠? 자, 그러면 수원은 0.97을 곱하면 돼야 안 돼요? 수원 계산할 때. 안 되죠. 펌프 토출량 계산할 때 0.97 곱하면 안 되죠. 자, 포수용액. 이건 포수용액이죠. 포수용액 몇 프로? 100%. 우리는 포수용액 100%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00%가 만들어져요? 네? 3% 저장, 100% 저장하면 100% 만들어져요. 무슨 방식일 때? 프레자 프로포셔널 방식일 때 이렇다고요. 라인도 그렇고요. 펌프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펌프는 화학, 소방, 자동차 전용이에요. 혼합장치가. 자동차 전용이라고요.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그럼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은 혼합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혼합량이 대중소인데 프레저 사이드 대, 요거는 중, 그리고 라인은 소, 이렇게 대중소 혼합량이.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쓸까요? 프레저 사이드는 위험물, 옥외 탱크 저장소, 뭐 이런데. 기름이 어마어마한데. 자, 이런 걸 한번 그려보는 거 대단히 좋은 방법이에요. 일례로 한 개 혼합 방식을 그려봤어요. 여기에 끄트머리에 이게 이제 뭐냐? 얘가 발포기예요. 발포기. 포를 발생시키는 기구. 종류는 뭐가 있냐? 포 노즐.
옥내 포 노즐, 즉 옥내 포 소화전, 옥내 호스를 포 노즐, 그리고요 헤드, 포 헤드,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그리고 고정포 방출구 1형, 2형, 특형 이런 거 있죠. 요게 모두 다 발포기예요. 발포기는 일단은 포 수용액이, 그리고 이쪽으로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요게 이제 구멍이 있어서 공기 흡입구, 이 발포기는 모두 다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에 공기 흡입 해서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포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는 공기포고요. 이 껍질이 뭐예요, 이게? 네? 이거예요. 97% 물, 3% 수성막포. 요 성분이. 그리고 이거는 크게 걸어서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요만해. 요만하다고.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잘 안 터지잖아요. 지속 시간이 길잖아요. 그죠? 대단히 작은 좁쌀만한 포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크게 그려본 거예요. 크게. 여기가 이제 뭐라고요? 흡입기 또는 같은 말 벤츄리관.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 흡입기예요. 그럼 흡입기 말고는 또 뭐가 있냐? 흡입기 반대 압입기. 프레저 사이드에는 압입기가 있죠.